아침이 밝았지만 몸은 여전히 무겁고 머릿속은 뿌연 안개 속을 걷는 듯합니다. 거울을 보니 눈가에 짙은 피로가 내려앉아 있고 마음 한구석엔 설명할 수 없는 답답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부터 밤이 깊을수록 잠이 얕아지고 아침이 될수록 몸이 망가지는 것 같은 느낌이 계속됩니다. 이유를 정확히 짚을 수 없어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지만 그 사이 우리의 몸은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중 많은 이들이 겪고 있는 가장 흔한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야간뇨입니다. 단순한 불편이 아닌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그 원인과 해결의 실마리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당신은 아마 이런 경험을 자주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깊은 밤, 조용한 방 안에서 갑자기 눈을 뜨게 되고 머리는 멍하고 다리는 힘이 없으며 화장실로 가기 위해 천천히 몸을 일으킵니다. 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고 이것이 오늘 밤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아닌 세 번째 방문이라는 사실에 마음이 더 무거워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는 분명한 이름과 원인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야간뇨입니다. 야간뇨는 단순히 잠을 방해하는 불편함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우리 몸의 전반적인 생리적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점차 변화합니다. 그중 하나가 항인뇨 호르몬인 ADH의 분비 감소입니다. ADH는 밤에 신장이 소변을 덜 만들도록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젊었을 때는 이 호르몬이 충분히 분비되어 밤새 방광이 가득 차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50대 중반을 지나면서 이 호르몬의 분비량은 절반 가까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 결과 신장은 밤에도 쉬지 않고 소변을 계속 만들어내며 우리는 깊은 잠에 빠지기도 전에 다시 깨어나 화장실을 찾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방광 자체도 나이가 들수록 탄력성을 잃고 수축 능력이 약해집니다. 조금만 차도 내에 비워야 한다는 신호를 보내게 되어 실질적인 소변의 양과 상관없이 자꾸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간과하기 쉬운 또 하나의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중력입니다. 하루 종일 앉아 있거나 서 있을 때 다리에 고였던 체액이 밤에 눕는 순간 심장으로 그리고 신장으로 다시 흘러 들어갑니다. 이로 인해 신장은 추가적인 액체를 여과해야 하고 방광은 순식간에 압박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잠에서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야간뇨는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닙니다. 몸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변화들이 맞물려 나타나는 복합적인 생리 현상이며 반드시 원인을 이해하고 대응해야 할 중요한 건강 이슈입니다. 이처럼 야간뇨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몸속에서 일어나는 복합적인 변화들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의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방치하고 있는 걸까요? 놀랍게도 그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현상을 너무 쉽게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원래 방광이 작아서 그래. 물을 많이 마셔서 그런가 봐. 나이 들면 다 그렇지. 이런 말들이 위로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실상은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잘못된 믿음입니다. 우리는 자주 스스로에게 거짓된 설명을 주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기 위안은 오히려 심각한 신호를 놓치게 만들고 악순환을 강화하는 원인이 되곤 합니다. 특히 흔히 하는 실수 중 하나는 바로 저녁이나 밤에 일부러 물을 적게 마시는 것입니다. 더 적게 마시면 덜 깰 것이라는 생각은 매우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이 전략은 몸의 생리적 반응을 오히려 더 나쁘게 만듭니다. 물을 제한하면 몸은 비상 상태로 들어가고 신장은 소중한 수분을 붙잡기 위해 더욱 농축된 소변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소변은 방광을 강하게 자극하고 뇌는 지금 비워야 한다는 강한 신호를 계속해서 보내게 됩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실제로 방광의 소변이 많이 차 있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깨어나게 되고 잠에서 깨는 빈도는 더 높아지게 됩니다. 더불어 낮 동안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저녁이 되면서 갈증을 참기 힘들게 되고 결국 잠자기 직전에 많은 물을 한꺼번에 마시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때 신장은 단시간 내에 많은 양의 수분을 여과해야 하므로 한밤중에 소변을 생산하게 되고 또다시 잠을 깨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문제는 물 자체가 아니라 물을 언제 그리고 어떻게 마시느냐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잘못된 순환을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 그 해답이 될 전략, ASI 방법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처럼 물을 마시는 시간과 방식이 야간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이제 우리는 새로운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물을 마셔야 이 악순환을 끊고 깊은 밤까지 편안한 잠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핵심 전략인 ASI 방법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생활 습관 조언이 아니라 수천 명의 사람들이 실제로 효과를 체험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입니다. ASI는 세 가지 황금 원칙의 머리 글자를 따온 이름으로 각각 Ayantar, Suavar, Interrompir라는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전략은 물을 덜 마시는 방법이 아니라 현명하게 마시는 법을 알려주는 새로운 접근 방식입니다. 첫 번째 핵심은 언제 마시느냐, 두 번째는 얼마나 마시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언제 멈추느냐입니다.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당신의 방광은 더 이상 당신을 괴롭히는 적이 아니라 밤새 지켜주는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ASI 전략은 단순히 수분 섭취만 조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낮과 밤의 생체 리듬을 존중하고 호르몬의 분비 시점에 맞추어 신장과 방광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몸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회복시키고 다시 깊은 잠을 되찾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이 ASI 전략을 어떻게 일상 속에 적용할 수 있는지 단계별로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단순한 이론이 아닌 실천 가능한 방법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ASI 전략을 일상 속에 적용하기 위해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것은 바로 하루의 시작을 어떻게 여는가입니다. 우리가 물을 마시는 시간을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는 순간으로만 여겼다면 이제부터는 조금 다른 시선으로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물을 언제 마시느냐에 따라 몸 전체의 리듬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ASI의 첫 번째 단계는 아침 번개 공격 전략입니다. 밤새 아무것도 섭취하지 못한 몸은 아침에 극도로 건조한 상태로 깨어납니다. 이때 물을 공급하면 몸은 즉각적으로 깨어나고 하루 전체의 생리적 밸런스를 정돈하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커튼을 여는 것도 휴대폰을 확인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큰 컵의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이때 단순히 한 잔이 아닌 두 잔 정도의 충분한 수분을 공급해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렇게 하면 뇌는 하루가 시작되었다는 신호를 인식하고 장기들도 본격적으로 활동을 준비하게 됩니다. 특히 신장은 이 시점에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이때의 수분은 부담이 되지 않고 효과적으로 소화됩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면 오후 시간대가 중요해집니다. ASI의 두 번째 원칙은 수분 감량의 예술입니다. 단번에 물을 끊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오후 4시를 기준으로 그 이후부터는 물을 마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덜 마시는 것들 목표로 합니다. 하루에 필요한 물의 70-75%는 오후 4시 이전에 섭취하도록 하고 이후부터는 점차적으로 양을 줄여나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렇게 부드럽고 체계적인 수분 조절을 통해 우리는 저녁 시간대에 신장과 방광에 가해지는 부담을 미리 줄일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몸은 밤을 준비하게 되고 잠을 방해하는 요소들도 서서히 사라지게 됩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흐름을 더욱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핵심 규칙, 즉 잠들기 전 반드시 지켜야 할
중요한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처럼 낮 동안의 수분 섭취를 계획적으로 조절하면 몸은 점점 밤을 위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평화를 위한 마지막 관문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잠들기 전에 신성한 금음 구역을 지키는 것입니다. ASI 전략의 세 번째 단계는 Interim Pair 원칙으로 잠들기 전 이 시간 동안은 절대로 물을 마시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구역은 단순히 마시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몸 전체가 밤을 준비하고 깊은 잠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 조용한 정리의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밤 10시에 잠자리에 든다면 최소한 오후 8시 이후에는 물 한 모금도 삼키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순히 의지만으로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의 루틴 속에 이 시간을 고요한 준비 시간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마지막 이 시간은 신장이 하루 동안의 여과 작업을 마무리하고 방광이 밤새 안정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잠들기 직전에 목이 말라서 물 한 잔 마셔야 잠이 와요 라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바로 새벽 2, 3시에 깨게 만드는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입을 헹구는 정도로 갈증을 가볍게 달래고 심리적 안정감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더 중요한 점은 앞선 단계에서 아침부터 충분한 수분을 섭취했다면 이 시간대에 진짜 갈증을 느낄 확률이 낮다는 것입니다. 즉, 이 금음 구역을 지키는 일은 단절이 아니라 하루 전체의 균형을 마무리하는 자연스러운 흐름인 것입니다. 이제 ASI 전략의 세 가지 핵심 단계가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반 위에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더 필요합니다. 바로 몸속 수분의 질을 높이는 방법, 즉 전해질의 힘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다음에서 그 비밀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ASI 전략의 세 가지 기본 원칙을 통해 수면을 방해하는 야간류의 흐름을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아무리 물을 제 시간에 마신다고 해도 그 물이 몸속 깊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전해질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을 충분히 마시는데도 자꾸 갈증을 느끼고 화장실도 자주 가요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는 몸속에 수분이 스며들지 못하고 그냥 흘러나가기만 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전해질이 부족하면 물은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흡수되기도 전에 대부분 소변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결국 갈증은 계속되고 신장은 과도하게 일을 하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간단하고 자연스러운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신선한 레몬즙을 넣은 따뜻한 물 한 컵을 마시는 것입니다. 레몬은 단순히 비타민C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칼륨과 마그네슘 같은 천연 전해질이 풍부해 수분의 세포 흡수율을 크게 높여줍니다. 몸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바로 고품질 수분을 공급받게 되면 갈증이 훨씬 덜하고 저녁이 되어도 물을 급하게 찾는 일이 줄어듭니다. 게다가 전해질은 방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염증 반응을 줄이고 민감해진 신경을 진정시켜 불필요한 소변 신호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단순히 수분 흡수를 넘어서 야간류의 빈도를 낮추는 데까지 연결되는 중요한 효과입니다. 작은 변화지만 그 결과는 매우 큽니다. 이처럼 전해질은 우리가 마시는 물을 단순한 액체가 아닌 세포가 기꺼이 받아들이는 생명의 물로 바꾸어 줍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ASI 단계인 저녁 식사를 통한 방광 자극 최소화 전략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이처럼 전해질을 활용해 하루의 수분 흡수를 개선했다면 이제 ASI 전략의 마지막 단계, 저녁 식사 조절을 통해 방광에 가해지는 자극을 줄이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지만 우리가 저녁에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밤의 평온함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조심해야 할 것은 너무 자극적인 음식입니다. 맵거나 짜거나 산성이 강한 음식은 방광을 예민하게 만들고 평소보다 더 자주 소변을 보고 싶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매운 김치찌개나 짠 국물 요리는 저녁보다는
점심에 섭취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수분이 많은 음식들입니다. 수박, 오이, 국, 수프처럼 물 함량이 높은 음식은 보기에는 건강해 보여도 늦은 시간에 섭취할 경우 밤사이 방광에 갑작스러운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수면 도중 소변 신호를 유발해 다시 잠에서 깨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카페인이 들어간 음식과 음료는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커피, 홍차, 콜라뿐만 아니라 심지어 초콜릿에도 카페인이 숨어 있습니다. 카페인은 방광을 자극할 뿐 아니라 신경계를 각성시켜 깊은 수면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저녁 식사가 이상적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익힌 채소와 고단백 식품의 조화입니다. 익힌 채소는 소화가 쉬우면서도 방광에 자극을 주지 않으며 단백질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밤새 불필요한 허기를 줄여줍니다. 혈당을 안정시켜주는 복합 탄수화물을 곁들이면 금상첨화입니다. 이처럼 작은 식단 변화만으로도 방광과 수면의 평화를 지킬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이제 우리는 ASI 전략의 5단계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다음부터는 이 전략을 한층 더 강화해줄 특별한 고급 기술들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ASI 전략의 5단계를 모두 실천했다면 이제는 수면의 질을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고급 전략들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이 기술들은 단순한 습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밤중 각성 빈도를 줄이고 깊은 수면을 유지하는 데 큰 영향을 주는 핵심 요소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기술은 아주 간단하지만 놀라운 효과를 주는 2번 배뇨하기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지만 우리는 화장실에 다녀온 직후에도 방광에 적지 않은 양의 소변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방광 근육이 완전히 수축하지 않아 모든 소변을 한 번에 배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생깁니다. 이 남아있는 소변은 우리가 자리에 누워 중력 방향이 바뀌는 순간 방광의 민감한 신호를 다시 자극합니다. 그 결과 화장실에 다녀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또다시 소변이 마렵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잠자리에 들기 직전 2번에 나누어 배뇨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평소처럼 화장실을 다녀오고 그 후 약 5분 정도 후에 다시 한번 앉아서 배뇨를 시도해보는 것입니다. 특히 앉은 자세는 골반 근육을 완전히 이완시켜 남아있는 소변이 더 쉽게 빠져나가게 도와줍니다. 이렇게 2번 배뇨하기를 매일 밤에 작은 의식처럼 실천하면 단 몇 방울이 차이를 만들고 한밤중 깨어나는 일을 현저히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하루 동안 다리에 쌓인 체액을 역류시키는 똑똑한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번째 고급 전략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는 방금 살펴본 2번 배뇨하기가 단지 남은 소변을 제거하는 것 이상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방광이 실제로 비어 있을 때 느끼는 평온함과 안정감이 수면에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와 같은 원리로 몸 전체의 순환을 조절하여 방광의 부담을 줄이는 또 하나의 지혜로운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다리 올리기 전략입니다. 우리는 하루 대부분을 서 있거나 앉아서 보내기 때문에 중력에 의해 다리 쪽으로 체액이 천천히 몰리게 됩니다. 발목이 붓고 다리가 무거워지는 것도 바로 이런 현상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체액들이 밤에 눕는 순간 심장으로 그리고 신장으로 빠르게 되돌아오면서 갑작스럽게 소변 생성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새벽 시간에 유난히 자주 깨어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 흐름을 바꾸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잠들기 약 1시간 30분 전 조용한 시간에 책을 읽거나 TV를 보면서 다리를 심장보다 높은 위치로 올려주는 것입니다. 벽에 기대거나 베개나 쿠션 위에 다리를 올려놓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면 다리에 고여있던 체액이 미리 순환계로 들어가고 당신이 아직 깨어있는 동안 신장이 그것을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다리에 부종이 심한 분들은 낮 시간대에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는 것도 좋은 보조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아예 체액이 쌓이는 것을 사전에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작은 실천이지만 이 습관은 당신의 야간 소변 빈도와 수면질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식단 속 숨어있는 또 하나의 방해 요인인 나트륨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다리 올리기 전략이 체액 순환을 조절해 수면의 질을 높여주는 방법이었다면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은밀한 방해 요소는 바로 음식 속에 숨어있는 나트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식하지 못한 채 매일 과도한 양의 나트륨을 섭취하고 있고 이것이 밤사이 소변 생산량 증가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면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이 염분을 희석하기 위해 물을 저장하려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갈증이 심해지고 저녁 늦게 물을 더 많이 마시게 되며 이는 다시 야간뇨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들게 됩니다. 또한 신장은 과잉 나트륨을 배출하기 위해 밤에도 쉬지 않고 작동하게 되며 방광은 계속해서 자극을 받습니다. 문제는 나트륨이 단순히 소금이라는 형태로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가공식품, 통조림, 햄, 소시지, 심지어 일부 탄산음료에도 숨겨진 나트륨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의 식탁에서 자주 등장하는 김치, 된장국, 젓갈류는 생각보다 높은 염분을 포함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집에서 직접 만들 때 소금 사용을 최소화하고 마늘, 생강, 후추, 허브 등 천연 향신료로 맛을 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간이 강한 음식은 점심에 먹고 저녁 식사는 심플하고 자극 없는 재료로 구성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이처럼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신장의 부담을 줄이고 밤사이 몸이 더 이상 경계 상태에 들어가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모든 전략들을 통해 진정한 수면의 회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